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영영이지만 안 돼 아시겠죠? 영업경비, 영업소득세 아시겠죠? 자, 21번입니다. 투자와 관련한 크기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 1번이었습니다. 됐죠? 순소득 앞에 자르고 총소득 앞에 자릅니다. 자, 승수니까 밑에 어디? 총소득. 위에 뭐다?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순소득은 밑에 어디? 순소득. 위에 뭐다?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반드시 있으니까 영업경비는 반드시 있으니까. 맞죠? 뭐가 작아진다? 순소득이 더 작다. 맞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넣으시면 돼요. 10 넣으시면 돼요. 총에서 뭐 빼고 공실 빼고 기타 속도에서 뭐까지 뺀다? 영업경비까지 뺀다. 그래서 얼마? 80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그렇게 하면 요건 얼마? 1이 되겠고 요건 얼마? 1.25가 되는 거니까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숫자 넣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교수님, 기타 소득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뭐다? 일반적으로는 영업경비는 무조건 있다고 본다라는 거라서 문제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셔야 돼요. 흑자, 뭐다? 과세 대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냈다? 영업소득세 있다. 있다고 쓸게요. 있다. 영업소득세가 있으면, 영업소득세 있어요. 승수 빼고, 세전이 커요, 세후가 커요. 세전이 크죠? 맞죠? 그래서 앞에 자르시고, 밑에 뭐 오고, 세후가 오고, 위에 뭐가 오고, 지분 투자액이 오고, 맞죠? 밑에 뭐가 오고, 세전이 오고, 위에 뭐가 오고, 지분 투자액이 오고, 맞죠? 세전이 10이라면은, 얼마? 영업소득세 2 내고 나면 세후 얼마? 8 되겠죠. G2는 8이라고 봅시다. 88이라고 봅시다. 어디? 세후는 1이 될 거고 세전은 0.8이 되겠네요. 어디가 크다? 세후가 크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공기 유형 순이었죠? 뭐는 확실히 있으니까 영업 경비는 확실히 있으니까. 맞죠? 영업 경비를 안 뺀 유효 총수이 더 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부채를 활용했다. 뭐 있다? 부채, 서비스에 있다. 맞죠? 가공기, 유형순, 부세니까요. 맞죠? 부채 서비스에 있으니까 어디가 크다? 영업소득세가 더, 순영업소득이 더 크다. 맞죠? 뭐가 있으니까는, 흑자니까는, 뭐가 있으니까는 영업소득세가 있으니까 어디가 크다? 세전, 현금 수지가 같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2번과 5번이. 왜? 승수에서 반대로 뒤집었으니까 되는 문제였던 거죠. 맞죠? 그래서 1번과 3번, 2번과 5번은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21번이다.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조건하에서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답 몇 번? 2번, 5억이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투자가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요거 수익률로 나눠서 구하는 건데 순수익 나왔죠? 얼마?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수익률 얘 구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 두 가지 알아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건 잘 구해요. 무위험률 얼마? 5%. 위험 할증률 얼마? 4%. 요거 두 개는 더 하는 거 아는데 밑에 거 두 개가 문제였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건물을 사려고 해요. 건물 사려고 해요. 맞죠? 건물 값이 오르면 수익률이 좀 적어도 돼요? 됐죠? 그래서 뭐는 가치상승분은 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받은 50만 원과 지금 받은 50만 원의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맞죠? 인플레가 생기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내가 작년에 받은 50만 원이랑 지금 받는 50만 원이랑 어디가 가치가 커요? 작년에 받는 50만 원 가치가 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니까는 뭐만큼? 3%만큼은 더해줘야 되겠지. 그 뜻입니다. 됐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강남의 부동산들이 왜 예금 금리만도 못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부동산 사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디에? 가치 상승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기억나시죠? 강남에 가보면 대부분 다 2% 초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금리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동산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사지. 맞죠? 그래서 보세요.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가서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기 없는 부동산들, 몇몇 부동산들은 가보면은 수익률 어마어마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개론쌤 저기 지방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있는 그 집 수익률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치는 몇 년째? 20년째 그대로야. 됐죠? 월세는 잘 나와요. 수익이 엄청 좋아요. 근데 사람들 사요 안 사요? 잘 안 사는 거죠. 아시겠죠? 수익이 잘 나와요?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3%는 더하죠? 2%는 빼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인플레이션은 더하고 예상 인플레이션 더하고 뭐 빼고 가치 상승 뭐 빼고 몇 프로 나옵니까? 10% 나오죠? 맞죠? 5천만 원은 10% 나왔어요. 숫자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답은 몇 번? 5억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10을 곱하나 100을 곱하나 1000을 곱하나 10%로 나누나 100%로 나누나 맞다? 숫자 모양은 안 바뀐다라는 거 맞죠? 5천만 원이 얼마? 10%. 답은 얼마? 5억이었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까? 아니죠? 뭐라고? 작아야 된다. 맞죠?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 작아야 된다. 평균부산 지배율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 어떠시죠? 뭐다? 위험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A 투자안보다 B의 투자 수익률이 크다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위험이 같은데 수익률이 뭐가 크다고? B가 크다고. 무엇을 선호한다? B 투자안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3번. 투자자가 위험 회피할수록 회피합니다. 맞죠?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 무차별 고통의 기록이 어떻게 된다고? 급해진다. 누구니까요? 보수적 투자자니까요. 다음 몇 번? 3번. 예, 맞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될 거니까요. 됐죠? 무위험의 상승은 요구 수익을 어떻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23번이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거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24번입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다. 5억 대출받은 금액 체크. 자, 다음 조건 같을 때 7회차의 원리금 상환액과 11회차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 보세요. 회차 물어보는 것만 봐도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알 수도 있겠죠. 요거 약간 섣부른 판단이었는데 아직까지 기출문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계속 똑같은 걸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런 문제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보세요. 7회차 상환할 원리금, 11회차 상환할 납부액. 회차가 크죠? 회차가 크다는 것은 n-1을 곱해준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죠? 뭐가 된다? 원금 균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맞죠? 또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어떤 분들 이거 동그라미 치다니까. 원리금이군. 환장하겠어요. 원리금 상환 조건이잖아. 원리금 뭘로 갚을 건데 그 뜻이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나 미치겠어요 요즘에.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티가 안 보는 거야. 원리금 어떻게 푸는 거지?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7회차 써. 그거 풀고 풀었대. 답이 안 나온대. 원금 균등이라고. 아시겠죠? 미치겠어요. 이건 동그라미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진짜 요즘에 실력은 느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 좀 많아가지고. 미안해요. 뭐다? 원금 균등입니다. 얼마 빌렸다고? 5억 빌렸다고. 원금 얼마? 2,500만 원이 되겠죠. 됐죠? 원금 얼마? 2,5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7회차. 이자. 11회차. 이자. 요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이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대출액. 대출 원금이라고 얘기하고, 융자 원금이라고 얘기하고, 빼기, 뭐다? 상환 원금 곱하기 N.
마이너스 1 전체 값을 뭘로 곱한다? 이자율로 곱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죠. 대출 얼마 빌렸어요? 5억 빌렸죠. 빼기 상환원금 얼마? 2,500만 원. 곱하기 n-가 얼마?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요거 하면 얼마예요? 1억 5천인가요? 요거 1억 5천이죠. 맞죠? 맞아요. 1억 5천. 4의 2니까. 됐죠? 그럼 3억 5천 남네요. 곱하기 이자율 몇 프로예요? 5%. 맞죠? 3억 5천에 이자율 5%입니다. 1750인가? 맞죠? 1750만 원. 이거 1750만 원이에요. 이거 안 보인다면 보셔야 돼요. 1750만 원. 아시겠죠? 자, 이쪽 오세요. 네, 미치겠다, 진짜. 자, 10회차입니다. 5억. 빼기. 이건 더 쉽네요. 2억 2,500. 곱하기 몇 회차? 10회차. 2억 5천이죠. 맞죠? 2억 5천에 몇 프로? 5%입니다. 얼마? 1,250만 원. 요건 1,250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뺐어요? 7회차 얼마? 1,750. 11회차 얼마? 1,250. 11회차. 됐죠? 그래서 요거는 원리금이니까 2,500 더하기 1,750 해야 되고, 얘는 그대로 얼마? 1,250만 원 쓰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 4,250만 원. 1,250만 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크기가 이자가 줄어들었나요? 맞죠? 이래서 맞는 것도 맞다. 아시겠죠? 왜? 원금 균등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요 모양이잖아요. 맞죠? 총 몇 회 차예요? 대충 20년이었잖아요. 그럼 얼마? 11회 차는 절반 좀 지났겠네. 절반 조금 요즘 되겠네. 맞죠? 요게 얼마? 1,250. 됐죠? 7회 차는 어디? 요즘 되겠네요. 맞죠? 얼마? 1,750. 이 뜻이야. 감 잡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자가 줄어드는 것도 맞다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24번의 답은 2번. 25번 넘어가시죠.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의 기준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높다. 맞습니까? 네. 왜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랬죠? 2번입니다. 시장이자율이 떨어지면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을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맞습니까? 네. 빨리 갚아야 되겠죠. 3번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도 고려한다. 됐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가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하게 되겠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겁니다. 가산금리는 가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난주에 미국 FOMC 회의에서 파월이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2.5%. 그래서 아마 한국도 금리 압박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한은은 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은 4.5에서 4.2로 낮췄죠. 근데 한국은 금리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대비해서 낮출 거라는 압박은 받을 텐데 실제 낮출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리 떨어지면 집값 엄청 올라갑니다. 금리 떨어지면 집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3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차입자에게 유리한 것마다 고정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경우 시장이자율이 올라가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차입자에게는 뭐라고? 불리하다라는 됐죠. 자, 가시면 됩니다. 25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6번 한번 보시죠. 발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서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며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생길 수 있다. 무슨 방식? 증식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다. 끝났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기간이 3분의 2가 경과가 되어야 몇 프로? 50% 정도가 상환이 된다라는 거고, 모양 이거 잡아줘야 되죠? 모양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밑으로. 아시겠죠? 책 읽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그으면 난리 나요. 아시겠죠? 이제 무서워서 긋지도 못하겠어.
아시죠? 이렇게 고민한다고. 아시겠죠? 뭐다? 초기부터 언제까지? 말기까지. 맞죠? 세로총마다 상, 환, 액이 되겠고, 초기에는 원금 비율이 낮고 이자 비율이 크다라는 소리. 아시겠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지고 이자 비율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6번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7번 넘어오시죠.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두 개 바뀌었죠? 맞죠?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빌려주는 것은 뭐다? DTI고. 맞죠? 주택 가치를 중심으로 돈 빌려주는 거다? LTV가 되겠죠. 두 개 바뀌었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주택금융은 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고요. 주택 소비금융은 요거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1차 자당시장 두 사람입니다. 누구? 수요자와 누구? 은행. 맞죠? 뭐다? 담보 대출시장입니다. 됐죠? 2차 시장은 몇 명이에요? 3명. 금융기관. 누구? H, F. 누구? 투자자. 요거 무슨 시장? 자금 공급시장. 누가 공급하는데? 투자자가. 1차, 2차 중요한 거 몇 차? 2차. 아시겠죠?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1차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술 먹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2차에 가가지고 막 두세 명씩 술 먹으면서 중요한 얘기 오고 가죠. 이번에 계약할 텐가 이런 거. 뭐가 중요하다? 2차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저희는 3차까지 갔다. 노래방. 아시겠죠? 1차 고깃집, 2차 치킨집, 3차 노래방. 아시겠죠? 2차에서 좀 중요하더라고. 아시겠죠? 노래방 가서 압살했다. 아시겠죠? 00. 아시겠죠? 기대했어요. 00. 아시겠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뭐에 비해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맞죠? 요게 원금, 균등이죠? 원, 2. 요게 월리금이죠. 원, 2. 그래서 초기에는 누가 가장 크다고? 원금 균등이 가장 크다고. 처음부터 돈 팍팍팍 많이 갚는 누구라고? 원금 균등이라고. 맞죠? 그래서 잔액도 가장 작겠고. 맞죠? 총 누적 이자 상환액도 가장 적겠고. 가중평균 상환기간도 가장 짧겠고. 맞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8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설립자본금 5억하고 3억 중에 5억은 누구? 자기관리. 이제 내 자기래. 자기관리. 3억은 누구? 위탁. 맞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위탁관리 3억 요건 맞아요. 어디에 틀렸어요? 50억 돼야 되겠죠. 10배 아닙니다. 됐죠? 자기관리는 최저자본 얼마? 70억. 이거 써주세요. 하나 70억 써주세요. 5억 70억, 3억 50억.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맞는데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형이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항상 이걸 틀린다니까는. 보세요. 이렇게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고 명사나열 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거지. 보세요. 자, 송도현 교수님은 뭐 여기서도 강의하고 여기서도 강의하는데 학개론 교수님인데 민법도 가르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4번입니다. 위탁관리는 본점 외에 재무 설치할 수 있으며 본점 외에 재무 설치할 수 있다. 누구? 자기관리.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자기관리마다 상근이 묻을 수 있다마다 자기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돈 빌려줘야지. 됐죠? 28번에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29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사업 자체의 현금 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줬습니다. 원리금 상황도마다 사업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근거한다. 맞습니까? 네. PF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이지만 잘라주시고 이게 있을 경우에는 사업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오세요. 사업주, 회사 완전 다른 겁니다. 됐죠? 사업주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무슨 금융? 비소구금융이 되는 거고 회사한테는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감정평가에서 계속 물어봐요. 회사랑 사업주 쪼개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아서 일반적인 기업 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방식으로 상환 의무가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다. 요거 하나 봐두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됐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소구지만 보다 제한적 소구 방식으로 상환 의무가 제한되어 있다. 요거 기준이 보져 나왔던 거니까.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맞죠? 개발 이익을 먼저 주면 얘네가 먹고 날지 않을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맞죠? 선이기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 아시겠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은행에 어떤 사람들인데 아시겠죠? 따고 나면 자기네가 싹 다 챙겨가요. 먼저 싹 다 들어갔던 비용들 아시겠죠? 29번이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은행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독한데 29번이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논란됐었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금리로 돈 빌릴 줄 알고 얘기해가지고. 뉴스 못 봤나요?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 논리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쪽 오세요. 이거부터 봅시다. 우리 입지계수가 더 중요해. 아시겠죠? 자, 이쪽 오세요. X산업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것을 올라라라고 나왔습니다. X산업 별표. 됐죠? 얘만 쭉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제 방식대로 안 푸시는 분들은 이거 4개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틀리시는 거고, 제 방식대로 푸시는 분들은 바로 보일 거고. 자, 바로 갈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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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입니다. 불러주세요. 7,200 곱하기 얼마? 400. 바로 보이죠? 나누기 얼마? 4,200. 첫 먼저 할까요? 아니요, 첫 먼저 하시죠. 뭐. 왜냐면 1,000 돼. 왜냐면 4,200 공통이니까. 4,200. 뭘 먼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B. 다 쓰고 갈게요. 7,200 곱하기 얼마? 1,200. 나누기 얼마? 2,000. 얘는 똑같으니까 4,200. 됐죠? 세 번째 C. 얼마? 7,200 곱하기 얼마? 1,100인, 1,200이 얼마인가요? 600이죠? 요거 넘어간 거예요. 나누기 얼마? 1,100이죠. 나누기 얼마? 4,200. 됐죠? D입니다. 7,200 곱하기 얼마? 2,000. 나누기 3,100. 나누기 4,200 됩니다. 됐죠? 보이시죠? 전전, 지지, 전지, 지전. 전전, 지지, 전지, 지전. 전전, 지지, 전지, 지전. 이렇게 똑같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풀어주세요. 안 쓸게요. 0.6. B는요? 1.02. C는요? 0.9. D는요? 1.1. 됐죠? 몇 개? 2개였습니다. 됐죠? 기반산업 뭐라고 1을 초과하는 것은 몇 개? B와 D. 몇죠? 2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기반산업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기반산업이 뭔데요? AQ 지수가 1보다 큰 거,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산업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크기 비교로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다? D, B, C, A가 되겠지. 됐죠? 말씀드립니다. 30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31번입니다. 아예부타 근검마죠? 아예부타 근검마. 그래서 아예부타까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부터 쓰시면 됩니다. 부, 타, 금검만 하나밖에 없네. 건설. 맞죠?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미음.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미음.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2번입니다. 요 문제가 약간 좀 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지문 꼼꼼히 안 읽으면. 맞죠? 자체 개발 사업.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죠. 맞죠? 맞아. 개발 사업의 위험을 분산하지 않는다. 다음 몇 번? 1번. 누구만 한다? 토지 소유자 혼자 사는 거다. 요런 거 읽었을 때, 교수님의 함정이구나, 답 1번이구나 느끼시면은 쉬운데, 그냥 슥 읽고 넘어가면은
갑자기 답이 안 보인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 오는 거라고 혼자 하는 거라고. 혼자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개발업자 X. 컨소시엄은 뭐가? 출자회사 간 상호이해 조정.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시행을 의뢰하고, 맞죠? 뭐다?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을 의뢰한 거죠. 맞죠? 소유권 이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됐죠? 지주 공동사업은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는 거야. 뭐다?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 됐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신탁 맞죠? 믿고 맡기는 거죠? 무엇을? 형지적 소유권 이전 받은 누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32번이다.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대충 읽으시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틀린다 이거는. 33번입니다. 그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연연 틀리더라고. 자, 33번입니다. 요거 쉽죠?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기반시설 양호합니다. 끝났죠? 다음 몇 번? 재건축사업. 여기 쓰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옆에다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무슨 중심? 단독 다세대 중심. 조심하셔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치겠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개선.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맞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단독 다세대 중심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역시 정비 기반 시설마다 그냥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해 있는 누구 중심? 상 공업지역 중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34번 넘어올게요.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잘 풀던데요. 다음 몇 번? 2번이었죠. 자기관리는 소유자의 지휘 통제가 강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 뭐라고? 자기관리라고. 아시겠죠? 자, 우리 집 내가 관리해요. 맞죠? 그럼 옥상도 방수하고 페인칠도 하고, 맞죠? 비 오는 것도 막 메꾸고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위탁시키면은 다 해줘요? 한 개만 해줘요? 한 개만 해주잖아. 됐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했다. 자산관리가 아니면 무슨 관리? 시설관리. 이거 소극적이다.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소극적이다. 됐죠? 그래서 뭐다? 방범, 방제. 맞죠? 방범, 방제, 청소 같은 관리,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관리는 타성화를 방지하는 데 유리해요. 타성화돼요. 타성화될 수 있다라는 소리 맞죠? 아니면 요거 바꾸거나 앞에 거 바꾸거나. 아시겠죠? 직접 관리라고 나오고, 자기 관리라고 나오고, 자가 관리라고 나오고, 자치 관리라고 나와요. 미치겠어요. 다행히 간접 관리는 위탁이라고밖에 안 나옵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어디에?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까? 맞죠. 죄송해요. 틀렸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능적 내용 죄송합니다. 왜냐면 순간 여기에 꽂혔어. 갑자기 순간. 죄송해요. 어디?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죄송합니다. 순간 외관 보고 외관이 아름답지 않구나 생각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계 불량, 설비 불량, 외관과 디자인 요건마다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입니다. 무슨 단계? 신축 단계입니다. 됐죠? 34번이 답은 2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이거 말장난인데 많이 봤죠? 맞죠? 많이 본 말장난이죠? 다음 몇 번?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왜? 부, 적, 관계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 3번인데 보세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 그래서 이렇게 괄호 하셔야 돼요. 이렇게 괄호. 이렇게 괄호 하셔야 돼요. 됐죠? 뭐다?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맞죠? 자, 적합의 원칙, 그리고 균형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 내부, 외부, 외부. 맞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적합의 원칙은 자,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당연히 지역 분석이죠. 맞죠? 그리고 무슨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이죠. 됐죠? 이거는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적합. 경제적 분석, 적합. 균형 기역, 기능 기역, 개별 기역. 됐죠? 우리 반장님은 이걸 깨닫고 떠나셨어요. 됐죠? 왔어요, 교수님. 가더라고. 다음 몇 번? 3번. 됐죠? 자,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두 개 이상의 재해가 존재할 때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서 체크하시고, 유용성이 같아요? 싼 거, 비싼 거? 싼 거 체크. 기여의 원칙은 어디?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뭐다? 기여도의 합입니다. 생산비 합 나오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 기억나시죠? 엘리베이터 2억 주고 설치했더니 건물 가치가 얼마? 5억이 올랐다는 거. 그 이야기. 됐죠? 5번입니다. 변동의 원칙은 요거 보세요. 뭐다? 변동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뭐한다? 변동한다.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행정적 요인으로 변동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최근에 김포가 서울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서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세종도 마찬가지나 특별자치시로 바뀌면서 맞죠? 바뀔 수가 있었던 거겠지. 그게 무슨 변화? 행정적 변화가 되겠죠. 말씀드린 겁니다. 35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6번 넘어오시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여기가 맞아요. 부동산 요인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소리. 이거 기출 지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해당 지역 내 편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지역에 대한 크게 보면 지역 분석. 맞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작게 보면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답은 3번이었고요. 동일수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대체 경쟁이에요. 수요와 공급 아니고 제외한다 아니고 아시겠죠? 두 개 조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효이용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판정하기 위해서 뭐다? 개별 분석을 필요하다라는 소리. 3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37번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원가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원가법과 적산법.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비용성.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사례 비교, 임대사례 비교, 공시지가는 기준법.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시겠죠? 이거 옛날에 기출문제 3년 전인가 나왔을 때 사람들 다 틀려왔었어요. 공시지가 비교법이 안 보인대. 기준법인데 비교법이라고 계속 입에 붙은 거지. 아시겠죠? 마지막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의 원리에 기초한 요거 아니네. 원리한 감정평가 방식.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원가법 어떻게 구해요? 제조사 원가에서 감가수중에 빼는 거죠. 제조사 원가 어떻게 구해요? 신축공사비에서 지수가 나오면 지수 맞죠? 100분의 얼마 구하는 거. 만약에 변동률로 하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제조단가 구하고 난 뒤에 맞죠?
감가수정해서 재활용해야 되겠죠? 제조단가에서 잔내경 하시면 되겠죠? 잔여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로 곱하는 거. 맞죠? 내용연수는 죄송해요. 내용연수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하면은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를 더하기 위해서 경과연수를 더해서 나누시면 되겠고. 맞죠? 우리 경과연수는 만년 감가 기준이라면 2년 11개월 나오면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입으로만 하고 있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정이 두 군데예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그리고 만년 감가일 때 경과연수 아시겠죠?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38번 넘어가시죠. 자, 38번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네요. 계산 문제 아니죠? 색칠 공부죠. 색칠 공부 맞죠? 자, 색칠하러 갈게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X. 상업지역, 상업용 얼마? 300만원. 기호 몇 번? 2번. 기호 1번 X. 지가 변동률은 1월부터 10월 5일까지. 뭐만 본다? 상업지역만 본다. 공업지역 X. 상승이니까 1.05네요. 지역 요인은 지역용 통일함. 알겠습니다. 신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호 1번 체크해요? 체크하지 않아요? 체크하지 않는다. 뭐만 본다? 기호 2번만 본다. 환경기준 우세니까는 1.1이 되겠네요. 맞죠? 그 밖에 요인은 얼마? 50% 증액 보증만 얼마? 1.5 됩니다. 됐죠? 빠진 거 이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빠진 거 없죠 지금? 300만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519만 7,500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야, 이따 뭐 대박 났네 갑자기. 맞죠? 1년도 안 돼서 대박 났네. 뭐 도로가 뚫렸나? 됐죠? 갑자기 50% 증액 보증해준대. 왜 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주변에 도로가 뚫렸대. 됐죠? 이 땅 옆에 되는 거지. 맞죠? 나오잖아 이거. 상업죠. 5% 상승. 맞죠? 맞다. 환경 조건 10% 우세. 환경이 좋아졌나봐. 도로가 뚫렸겠네. 됐죠? 30번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놉니다. 문제 낼 때. 도로가 뚫렸나? 하면서. 자, 39번입니다. 이 문제 풀었어요. 이게 감정평가서에서 나오는 감정평가사가 쓰는 감정평가서에서 나오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근데 왜 못 풀어요? 어려울 필요 없어요. 다 곱해주시면 돼요. 한번 써볼까요? 자, 100으로 사정할 경우 맞죠? 100%로 말할 그 뜻입니다. 100% 기준으로 말할 그 뜻입니다. 맞죠? 자, 3 빼면 얼마? 0.97 한 번만 풀면 돼요. 4% 다시는 얼마? 1.04 마이너스 1입니다. 0.99 얼마? 1.05 보정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곱하시면 됩니다. 얘기했잖아. 걸리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걸리는 문제. 됐죠? 그래서 0.97 곱하기 1.04 곱하기 0.99 곱하기 얼마? 1.05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1.048 나오죠. 0486 나오네요. 맞죠? 별값은 소수점 하나, 둘, 셋, 넷째 차에서 반올림해라. 6이 반올림 되죠? 얼마? 1.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게 서술형으로 문제를 낸 거고, 요게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감정평가사가 만든 내용이 요 내용. 그게 뜻이에요. 됐죠? 3 나오면 빼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 100의 기준이니까. 아시겠죠? 100을 보는 거마다 3 빼고 4% 더하고 1% 빼고 5% 더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 번 더 하고 빼서 곱해라도 보지. 왜 안 풀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보자마자 헉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39번에 한번 보시라고. 아시겠죠? 문제를 드렸습니다. 딱 한 번 푼 적 있어요. 옛날에. 우리 특강 들으셨던 분들. 제가 요거 가지고 응용해서 나온 거라서. 아시겠죠? 한 40번입니다. 기억 못할 뿐이에요. 자,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과수원 감정평가할 때 뭘로 합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일산 과자동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교수님 왜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합니까? 굉장히 거래 많이 됩니다. 농촌 가보세요. 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과수원 아시겠죠? 다음 몇 번? 1번 이해했습니다.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되 산지는 뭐다? 공시지가 기준법. 인목은 뭐다? 거래탈의 비교법. 소경목리 무슨 법? 원가법. 원가법 쓰는 거다? 건, 항, 선, 소, 기계나 기구류를 포함합니다. 됐죠? 영어권을 평가할 때는 뭐다? 수익하는 법을 사용한다. 맞죠? 각종 무형자산. 됐죠? 그래서 뭐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등등. 거기에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그렇죠? 그리고 비상장, 채권, 기업, 가치, 전용 측선, 이용권까지. 아시겠죠? 수익 환원법입니다. 건물은 원가법, 임대를 평가할 때는 잘라주시고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됐죠? 40번에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경모사업 4회 풀었고요. 요거는 한 65점, 70점 정도 나오시면은 충분히 잘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무조건 틀리려고 낸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시면은 한 65, 70점 나오시면은 조금 공부하시면은 시험장 가서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요거 이제 아직 남은 게 남아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감정평가 요거 33회 기출문제 10문제 요거 지금 51분이니까는 1시까지 풀고 제가 1시부터 해설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있어요. 없으시면 앞에 받아가세요. 네.